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 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 이 게시판이 공지 게시판입니다. 매주 목요일 칼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공개된 칼럼을 여기 링크까지 제가 다 친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칼럼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오늘도 뭐 약보합권으로 휴식을 취했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내려온 거 합쳐도 1%가 약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1% 정도 하락했다라고 해도 지금 구간은 그냥 휴식 구간, 횡보하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0.57% 밀렸는데 밀린 것 같지도 않죠. 나스닥도 한 15,000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 자, 미증시는 고용보고서가 중요했는데 자, 고용이 좀 실망스럽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3만 명 이상 될 줄 알았는데 2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고용 부분에 대한 실망감, 이 부분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고용이 실망되면은 자, 일단 경제 회복이 어떻다, 빠르다, 느리다, 둔화된다라는 거. 미증시에서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보는 지표가 고용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소매 판매 같은 이제 소비 지표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지표, 그중에 뭐 신규 주택이 좀 먼저고 그 다음 기존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고용, 두 번째가 소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주택이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안 좋으니 경제 회복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로 인식하는 부분, 그리고 호재로 인식하는 부분은 테이퍼링, 조기에 해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의견, 힘을 얻는다 아니면 잃는다? 힘을 잃는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으니까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매파적인 의견이 힘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조기 테이퍼링으로 해서 10월, 11월 빨리빨리 땡겨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파적인 의견이 힘을 좀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 제롬 파월 의장이 이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바로 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표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테이퍼링 일정을 조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잭슨홀 미팅에서 12월 올해 말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11월 12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정을 조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 이 부분은 매파적인 주장을 하는 위원들한테는 이제 힘을 잃게 만들어주는 뭐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이 둔화되는 것은 악재, 그리고 테이퍼링이 이제 조기 테이퍼링은 좀 물 건너가고 이제 서서히 이제 완만하게 속도감을 이제 늦추면서 간다라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는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테이퍼링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나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이제 경제 회복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이제 숙제로 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는 양호한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문제죠. 우리나라 증시가 이때도 수급 때문에 환율과 수급으로 해서 그냥 밀어내린 증시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상하게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은 뭐 3200까지 잘 나왔는데 3150포인트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세가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영향력도 있고 했는데 기존에 이 만기까지 해서 이제 뭐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좋아져서 3200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포지션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상승 포지션을 조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보면서 말씀드리면 빠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위쪽에 있던 그 417, 415의 이 구간에 있던 콜옵션 상승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깡통이 됐고 이 구간을 포기했다. 이 구간을 결제를 받아야 3,200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이 전후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 구간을 그냥 아예 과감하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 세 개 구간을 싹 다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10포인트 되는 요 구간까지도 살포시 이탈하면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 양매도라서 적절히 내려가도 이 정도 선, 3170포인트, 이 415 전후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오늘은 그냥 위쪽을 포기하고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려갈 수 있는 이슈들로 보면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회복이 둔화되는 부분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지원금은 나오는데 뭐가 또 나오고 있죠? 금리는 인상하고 있다라는 정책 언밸런스적인 측면에서도 좀 의아한 부분, 그리고 환율 동향에 대해서 기존에도 이 1170원 이 구간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이탈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안정감을 찾을 때 여기서 추가 상승보다는 115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줘야 돼. 적어도 1150원 쪽으로 붙어줘야 되고 이탈을 해서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뭐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1170원을 다시 두들기면서 이 어제와 오늘은 좀 더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그리고 정책 엇박자 그리고 환율 여기에다가 여당에서 강하게 지금 인터넷 관련주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제가 구글에 대해서 이제 제재하는 이제 이른바 뭐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 기업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랑 카카오에 이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까지 좀 압박을 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쉴 때는 살짝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저희 회원분들께는 드렸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이 독점되는 부분 빅테크 규제를 우리나라 기업에 대입하지 않아야 된다였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딱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우려감이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골목상권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포함이 돼 있죠. 지금 시기가 시국인 만큼 지금 열심히 지금 표 대결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표몰이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용이 되고는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적으로도 이제 뭐 대기업에서 골목상권 침해하면서 이제 횡포를 부린다라는 거는 과거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과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대리도 그렇고 뭐 택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항상 뭐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슈퍼나 이런 부분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얘기가 나왔었고 과거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외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좀 오늘은 이제 좀 더 약세를 보인 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에도 조금 더 밀어내렸고 오늘 수급 자체 보시면은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 찍어 눌렀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투신하고 보험에서는 저점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라는 거. 3150은 이제는 저점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투신과 보험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그나마 이게 좀 위안거리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성 자금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성 자금, 단기 매매성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거. 외국인이 9천억 매도한 것보단 기관이 9천억 매도한 게 시장에는 부담을 덜 주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이 정도가 그나마 위안거리지 오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뭐 1조 2천억을 또 열심히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는 했지만 원래 코스닥은 이제 뭐 수급하고 크게 관련 없이 좀 움직이는 시장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누적으로는 아직도 코스닥은 매수 우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이 부분이 중요한데 3시 이후부터 해서 콜옵션 상승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일 뭐 오전까지는 살짝 여기 후폭풍성으로 살짝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등을 좀 오후장에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마이너스가 하락이 커지지만 않고 버티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이런 모양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오면 뭐 더 좋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3150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거고 3150 아래서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 이건 굉장히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좀 약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뭐 약세를 탈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약세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이제 3150 위쪽을 유지하고 3150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올라와서 3200을 넘어가야지 이제 그래도 약세는 좀 탈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만들었는데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동향이 좀 뭐 받쳐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1030포인트 정도 흔들기는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정확하게 1030포인트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오늘 쉬었죠. 내일 코스피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꼬리가 아래 꼬리가 뭐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고 이런 모양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위아래 꼬리 뭐 길지 않아도 되니까 꼬리는 좀 짧아도 되니까 하락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3150포인트 회복 시도 정도는 나와줘야 돼. 3200까지 회복되면 뭐 금상첨화고요. 그래서 그 정도 움직임은 필요하다. 코스닥은 그냥 쉴 만큼 쉰 거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쉬어줘야 된다. 거의 90포인트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양심상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은 건강한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밀린 것도 아니죠. 0.25%고 동시호가에도 코스피는 밀어내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말아 올렸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끝났다.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코스피가 여전히 약세,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현재는 대형주보다는 코스피를 매매하더라도 중소형주가 낫다. 그리고 코스닥이 좀 더 낫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8일 이제 뭐 오스틴 쪽이든 뭐 트래비스 카운티 이쪽에 뭐 세제 관련된 부분은 이미 기존에 다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다 승인이 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중대 발표를 앞두지 않았느냐라고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는데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조금 오늘은 이제 강하게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서 역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같이 끌고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세 심리에 일부 일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뭐 중심 중 하나는 요 카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10%에 이어서 오늘 7%까지 뭐 급락을 이틀 연속 이렇게 급락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데다가 그리고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아예 대놓고 기업 이름을 언급하면서 저격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좀 밀려 휴식 구간을 찾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탈피하려면은 또 이제 카카오페이랑 뭐 카카오 모빌리티 쪽 상장하면서 좀 모멘텀을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개점 휴업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반도체 수급 차질로 아산 공장이 생산 중단됐다라고 해서 21만원 내려왔는데 뭐 굉장히 코스피랑 비슷하죠. 21만원 요 3150포인트라고 치면은 살짝 넘어왔다가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 그럼 코스피가 3150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현대차도 21만원 회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세 구간이고 21만원 회복해 줘야 된다. 이 구간 회복해야 뭐 23만원이라도 건드려 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생산 중단됐지만 재개는 13일날 재개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사실이죠. 반도체 대란이라는 반도체는 항상 뭐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대란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런 말이 벌어질 정도로 올해 뭐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뭐 공장 가동 중단되는 일이 뭐 연달아 벌어지면서 자연재해랑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오면서 이제 좀 공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올해 안에 해결 안 되고 내년에도 적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기본이고 그 이상 확대될 수 있다라고도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뭐 멀었습니다. 이거는 해결되려면은. 그러니 뭐 적어도 1년은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들 모두 전장용 반도체가 비상이니까 특별히 현대차에만 비상인 건 아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 그런 와중에도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 같은 이런 양극재 기업들은 여전히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여전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LNF의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전히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 E&D가
이제 글로벌 양극 제일인 유미코아, 벨기에 유미코아랑 MOU 맺은 거 기존에 말씀드렸죠. 이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4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ENDD는 이제 좀 과열권으로 좀 진입하면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좀 수익 실현하면서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다가 이제 과열을 좀 시키고 나면 다시 보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뭐 충전 쪽도 한번 가볼게요. 원익 PN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제가 전통적인 종목 중에서 우리산업, 상하프론테크, 원익 PN이가 있다. 원래 PN이 솔루션이었죠. 그래서 원익그룹에 인수되면서 이제 원익 PN이가 됐는데, 자, 이 원익 PN이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기 확대, 주택의 충전기 확대, 충전시설 확대 쪽으로 해서 계속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과열 종목 지정되면은 이 부분은 좀 해소되고 나서 보는 게 낫다.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죠. 휴식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줄이면서 휴식을 좀 기다릴 필요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과열은 시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같이 엮여서 올라와 있는데, 디스플레이텍도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횡보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8,000원 중반에서 9,000원 중반 사이,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 10,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텍도 이제 과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쉬어야 된다라는 거. 그냥 여기서 횡보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들고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줄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래픽하고 아모센스는 조금 약했는데 1, 2등 종목은 원익PA랑 디스플레이텍이 이제 뭐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스트래픽하고 아모센스 정도는 뒤따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수소경제 모멘텀으로 해서 효성그룹하고 코오롱그룹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효성화학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40만원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40만원을 넘어가느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40만원을 탐내고 있다. 효성첨단 소재는 뭐 다시 한번 뭐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64만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현재도 뭐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년 넘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오롱 그룹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코오롱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34,000원대 구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코오롱 글로벌, 그리고 효성화학, 효성첨단 소재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코오롱그룹에서 봐야 되는 기업은 코오롱 인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살포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과열 좀 시키고 휴식을 취한다라면 코오롱 인더를 꾸준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일 화학주 말씀드리면서 아직 덜 오른 반영이 안 되고 덜 오른 종목으로 애경유화가 있습니다 했는데, 애경유화가 오늘 이슈까지 나오면서 같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30일 임시주총에서 애경그룹의 화학 3사 합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 애경케미칼 출범에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15,000원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15,000원 유지한다, 보유 15,000원, 이탈한다, 한 차례 수익 실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15,000원 유지하면은 뭐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조금 더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엔터주 쪽으로 넘어가면 J콘텐트리 최근에 이제 DP의 흥행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45,000원 요 저항 구간 두들기고 휴식 취하고 있는데 21선 이제 꼬리 말아 올리면서 다음 주 정도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45,000원 회복되는지 보시고, 45,0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5만원대 가는 건 어렵지 않고, 이 종목이 6만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 차례 또 이제 봉변을 당했죠. 근데 J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 기대감, 그리고 추후에 위드 코로나가 오게 된다, 뭐 10월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극장 부분, 이 메가박스 부분도 점점 정상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5만원이 아니라 뭐 6만원 이상 가는 것도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원미디어 IP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뭐 웹툰 쪽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 아머드 사우스라는 이 IP를 이용해서 겨울방학 SBS 쪽에 방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대원미디어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구류 쪽이랑 뭐 지금 현재 10개 이상 업체에서 왔고 뭐 20개도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이제 슬금슬금 콘텐츠 엔터주들을 슬금슬금 움직이니까 같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뭐 연일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특히 홍준표 관련주가 제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연일 좋은 모습, 이재명 관련주도 오늘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 일부도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정치 테마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맥 관련주는 정말 초단타 가능하신 분들만 짧게 치고 빠지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정치 테마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인맥 관련주 노우 이쪽보다는 어디 차라리 정책 쪽으로 보시는 게 낫다. 해당 정당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정책 쪽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은 A씨가 되든 B씨가 되든 C씨가 되든 누구든 승계받아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정책 관련된 부분들 뭐 지금도 뭐 저출산이나 뭐 일자리나 뭐 많죠. 뭐 고령화 부분이나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지금 당장이야 뭐 코로나도 그렇고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뭐 북한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많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는 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확실하게 이거는 A가 아니라 B나 C가 돼도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 싶은 이런 정책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만약에 인맥 관련주는 A씨가 갑자기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반기문 관련주들 뭐 급락하면서 굉장히 뭐 공경에 빠지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자, 그래서 인맥 관련주는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승계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어도 펼친다라고 하면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가장 뭐 중요하게 얘기한 거 뭐였습니까? 탈원전 아닙니까? 탈원전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뭐 이쪽을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 이쪽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여기 남북 쪽이었는데 남북 쪽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뭐 북한이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 두 가지를 크게 힘쓰다가 남북 쪽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탈원전 쪽에 힘을 많이 썼고 이걸 친환경 쪽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친환경 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 법인세 올리고 탈원전하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뭐 탄소 배출 이쪽을 계속 얘기하면서 수소 경제를 외치고 하셨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얼만큼 올라왔느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인맥 관련주는 단기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 정책 관련주가 정말 미래 성장성이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 투자 격언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정책 관련주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종목들은 굳이 말리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하신다. 근데 제가 정치 테마주 위험합니다 말씀드린 거는 인맥에 관련된 종목들이고 당선되고 나서 되고 나서도 밀리는 경우도 많고 되기 전부터 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인맥 관련주는 좀 주의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안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